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혜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패키지 활용 과목의 첫 번째 시간 데이터베이스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자, 세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 자, 네 번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그래서 DBMS라고 하거든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줄임말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데이터베이스, 즉 데이터라는 단어랑 베이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그러한 단어이고요. 자, 베이스는 어떤 뜻이 있냐면 군대의 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뜻이 있고요. 데이터를 군대의 기지처럼 모아놓은 것, 그게 바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많은 자료를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가가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관심사가 되겠고요. 자, 지금은 이게 너무너무 많아서 빅데이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데이터는 쏟아지고 있죠. 자,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 자료는 서로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왜 나왔냐? 그전에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뭘로 처리했다? 데이터를 전부 파일로 처리했습니다. 파일 시스템. 그래서 그 응용 프로그램마다 자신에게 필요한 파일을 별도로, 이게 중요하죠. 별도로 갖고 있었고요. 각 응용 프로그램은 자신의 데이터 파일을 뭐 검색, 삽입, 삭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루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파일 시스템에서는 자, 데이터의 종속, 데이터의 중복 같은 커다란 문제.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인사과가 있고요. 어떤 회사에 재무팀, 회계과가 있다라고 가정을 우리가 할 때, 어떤 A라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인사과에도 파일로 기록을 갖고 있고요. 회계과에도 홍길동이에 대해서 뭐 직급이라든지 뭐 기본급이라든지 뭐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파일과 A라는 이 파일과 B라는 이 파일, 여기는 회계과에 있는 거죠. 데이터의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인사과에서 홍길동이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 홍길동의 데이터는 삭제되죠, 당연히.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이 회계과에서는 홍길동이 삭제되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홍길동은 퇴사했는데 데이터가 있으므로 여기에 뭐가 지급된다? 급여가 지급되는 아주 우스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중복성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데이터의 종속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고급 언어로 프로그램을 짜서 데이터를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데이터의 뭐 예를 들어서 타입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데이터의 순서가 A를 먼저 읽고 B를 먼저 읽고 C를 읽다 갑자기 B를 먼저 읽고 A를 먼저 읽고 C로 하면 이 프로그램을 아예 고쳐야 됩니다. 그걸 바로 데이터의 종속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즉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이전에는 파일 시스템에서는 데이터의 종속성이 굉장히 심했고 데이터의 중복도 굉장히 심했더라, 이런 설명이 되겠어요. 자, 데이터의 종속성,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자,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 간의 상호 의존 관계가 매우 심한 거죠. 매우 종속성이니까. 자, 데이터의 구성 방법, 접근 방법을 변경할 때, 자, 이것을 기초로 한 응용 프로그램, 즉 고급 언어로 된 프로그램도 아까도 말했듯이 A, B, C로 프로그램을 읽게끔 짜놨는데 B를 먼저 읽어야 돼. 그러면 이 프로그램 수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종속성이라는 개념이 되겠죠.
자, 인덱스된 순차 파일의 구조로 정의된 데이터를 접근하는 응용 프로그램. 이제 순차 파일 구조를 접근하는 응용 프로그램 접근 방식 전혀 다르고 이 파일을 접근하고 있던 모든 응용 프로그램은 당연히 수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개념을 이렇게 써놓고 있는 것이고요. 자, 데이터의 중복성 아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퇴사한 사람한테 급여가 지급될 정도로 데이터가 중복돼 있으니까 얘네들을 일치시키는 것. 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근데 파일 시스템이 여기 굉장히 많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점점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얘네들을 전부 통일해야 돼요. 예. 근데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했다? 한 곳에 모아놓았다. 그러니 중복이 매우 많이 최소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자, 데이터의 독립성. 자, 논리적 데이터의 독립성과 물리적 데이터의 독립성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럼 논리적 데이터의 독립성은 기존 고급 언어로 된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고입니다. 아까 순서만 조금, 데이터 타입만 조금만 바뀌어도 프로그램을 바꿔줘야 된다 그랬어요. 예, 이때 기존 응용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 데이터베이스 논리적 데이터 구조를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성질, 이거를 논리적 데이터의 독립성이고요. 얘는 기존 응용 프로그램의 수정을 하지 않고입니다. 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 구조를, 예를 들어서 데이터 타입이 바뀌었다던가 뭐 이런 게 물리적 구조잖아요. 이것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물리적 데이터의 한마디로 이 데이터를 접근하는 그 응용 프로그램을 수정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데이터의 독립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큰 실시간 접근성, 계속적인 변화, 동시 공령, 내용에 의한 참조. 시험에는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소에 의한 참조 이렇게 고쳐놓고 다음 중 틀린 말 찾아라. 그럼 요게 되는 거죠. 요게 주소, 데이터베이스는 주소에 의한 참조는, 이거는 고급 언어로 된 프로그램들이 주로 주소로 의해서 데이터에 접근합니다. 이제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는 내용, 컨텐트, 내용에 의한 참조로 데이터에 접근한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주로 이제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자, select 예를 들어서 별표 from, 그 다음에 where 해서 조건이 이름이 홍길동인 사람을 골라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쿼리가 들어가지, 예를 들어서 주소가 뭐 100서부터 200까지를 골라라.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주소가 아닌 내용에 의한 참조를 데이터베이스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일단 그럼 앞에서부터 보면 실시간 접근성. 예. 지금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할 수 있어야지, 데이터베이스가 뭐 과거의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적인 변화. 이래서 전환화를 시켰어요. 뭐 예를 들어서 회원 테이블 또는 뭐 고객 테이블 이렇게. 근데 얼마든지 회원은 바뀔 수가 있는 거고 고객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대로 처음에 전산 구축했을 때 그대로 있어. 그럼 여러분들 이 데이터베이스는 쓸모가 없는 데이터인 거죠.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업데이트가 돼 있어야죠. 그죠? 자, 동시 공령. 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어떻게 한 사람이 접속해 있으면 그 다음 사람은 이걸 쓸 수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동시적으로 공령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내용에 의한 참조는 아까 설명을 했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언어 매우 중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 접근하기 위해서 시스템과의 통신 수단.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어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거예요. 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SQL SQL과 같은 개념의 언어들이 2개 정도 더 있는데,
뭐 QBE, QUEL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데이터베이스 언어가 SQL입니다. 근데 이 SQL도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은 이제 네 가지로 나누는데 그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일단 데이터를 정의하는 define, 정의하는 명령어들. 그 다음에 데이터 안에 들어간 내용을 조작하는 manipulation, 조작하는 언어들. 그 다음에 주로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DBA라고 하거든요.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관리자가 사용하는 명령이 데이터 컨트롤, 데이터 제어. 그래서 정의, 조작, 제어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읊듯이 정의, 조작, 제어, 정의, 조작, 제어.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 접근하기 위한 언어들은 첫 번째 데이터 정의어, 두 번째 데이터 조작어, 세 번째 데이터 제어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아시고 정의하고 그 정의를 수정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조작하기 위한 언어. 이 조작하기 위한 언어에 일단 조회하고, 조회하고 삽입하고, 그 다음에 삭제하고, 그 다음에 수정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조작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 데이터 조작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제어는 아까도 말했듯이 DBA가 내리는 그런 명령으로서 뭔가 제어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명령어들이 데이터 제어어가 되겠고요. 자, 사용자는 일반 사용자,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래머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내가 뭔가를 조회하고 싶어. 그러면 이름이 홍길동인 사람을 뭐 찾아라. 뭐 주소가 강남구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일반 사용자들은 쿼리를 집어넣고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의 삽입, 삭제, 갱신 작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검색 위주의 검색, 일반 사용자들은 데이터의 삽입과 삭제와 갱신은 이건 주로 이제 그 DBA가 주로 하는 작업이고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들이. 그다음에 이제 응용 프로그래머는 말 그대로 이런 어떤 고급 언어들을 위해 이용해서 프로그래밍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응용 프로그래머라고 이야기를 하겠고요. 자, 세 번째 데이터베이스 구성 요소입니다. 자, 사용자의 관점에서 논리적 구성 요소, 시스템 관점에서 물리적 구성 요소. 논리적은 주로 이제 개념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물리적은 주로 기계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트나 바이트나 이런 물리적인 개념들이 나오는. 자, 물리적인 구성 요소 좀 전에 얘기했죠. 비트, 바이트, 블록, 실린더. 즉 어떤 메모리의 어떤 영역을 나눌, 그러니까 메모리적인 어떤 단위라든지 어떤 영역이라든지 이런 나누는 단어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논리적 구성 요소는 이제 개체. 자, 그럼 개체는 뭐냐?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표현하려고 하는 유형 무형의 객체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전산화를 한다. 근데 이 전산화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전산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부 미니월드, 일부 예를 들어서 회사면 회사, 학교면 학교, 이렇게 미니 작은 세계를 선택해서 그것을 전산화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교라고 하는 미니월드, 작은 세계가 잡혔어요. 학교를 전산화하려고 해요. 그럼 거기에 중요한 개체, 오브젝트. 자, 개체가 뭐냐? 일단 학생이 있어야 학교가 존재를 하는 거죠. 선생만 있다고 해서 그 학교가 존재하진 않아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요소를 이제 하나씩 따지다 보면 일단 학생만 있다고 해서 또 학교가 구성되질 않죠. 학교, 교사,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과목,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과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실제로 만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유형, 무형, 얘는 형태가 없어요. 과목은. 학생, 뭐 교사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니까 유형이 있다고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함에 있어서 개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개체들 간의 관계를 따지는 게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거죠. 그래서 현존하는 데이터베이스 대부분은 전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구성 요소에 대해서 언급을 해봤고요.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성 요소, 구성 요소는 뭐가 있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단계 스키마,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데이터 오너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이런 것들이 바로 구성 요소가 되는데, 자, 먼저 3레벨 스키마 요거를 한번 볼게요. 3단계 3레벨 스키마. 예. 자,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인 정의. 자, 구조, 제약 조건, 명세, description, 기술한 것으로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자,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일단 외부적인 개념, 그 다음에 개념적인 개념 스키마, 그 다음에 이제 물리 스키마, 내부 스키마가 이제 물리 스키마입니다. 이렇게 내부, 외부, 개념 이렇게 나뉘는데 여기서 전산화를 했어요. 전산화를 했는데 지금 어떤 부서, 뭐 영업부일 수도 있고, 뭐 총무과일 수도 있고, 뭐 인사과일 이런 부서별 데이터베이스의 그 부서별로의 어떤 관점, 이게 바로 외부 스키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스키마는 영업이든 총무과든 인사과든 전부 어떤 한 회사의 부서죠. 그러니까 그 회사의 관점에서 본 비유, 이게 바로 개념 스키마입니다. 그럼 물리 스키마는 뭐냐? 여기나 전부 물리적인 그런 냄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저장 장치 입장. 그럼 여러분들 저장 장치면 비트 바이트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비트 바이트라는 게 나오면 이것은 물리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그 비유, 그 다음에 여기는 개념적인, 그러니까 어떤 그 기관 전체의 비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기관에 소속된 일부 부서들의 비유가 바로 외부 스키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자, 여기 보면 개개 사용자 단계로서 사용자가 보는 개인적인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정 이렇게 써있는데, 좀 전에 내가 이렇게 말씀드린 요걸로 이해를 하시면 더 쉽겠습니다. 자, 데이터 모델. 자, 그럼 이건 무슨 소리냐? 우리가 DB를 구축한다라는 것은 이건 전산화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어떤 현실 세계를 이렇게 전산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적인 그게 바로 모델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현실 세계를 데이터베이스로 표현하는 중간 과정이다.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에서 데이터의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다. 그래서 이 데이터 모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개념 단계에서는 ER 모델이라는 게 쓰입니다. ER. 그때 이 E가 엔터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가장 중요한 개체가 뭔가, 학생, 그 다음에 이제 선생, 뭐 교사,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 개체들 간의 릴레이션십, 관계를 따져서 구축하는 그런 모델, 이게 바로 ER 모델인데, 개념적인 이 데이터 모델로서 ER 모델은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보면 계층 데이터 모델, 이건 이제 논리적인 거, 이건 개념적인 거고, 자, 논리적으로 데이터들은 계층 구조를 갖는다, 뭐 이런 개념이 지금 계층 데이터 모델인 거고, 컴퓨터 용량 사용 시간에 따른 가격, 그 다음에 에 비해서 뭐 효율이 우수하다 이렇게 써 있고, 저장 방식이 효율적이고 고성능이고, 자, 거꾸로 세놓으니까 계층이란 말이 들어가면 이 전산학에서 어떤 그 데이터들의 구조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생긴, 물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도 되지만 컴퓨터는 2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2개씩 뻗어나가는, 요걸 여러분들
그 구조, 데이터 구조로는 트리라고 하고요. 이거를 계층 구조라고 하고, 이런 개념으로 선 게 바로 계층 데이터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네트워크 모델은 이런 데이터와 데이터들 간에 서로 얽히설키 이렇게 얽힌 거예요. 이렇게 연결된 거. 그래서 이런 것은 망구조,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 그 계층 데이터 모델의 단순한 구조는 오히려 이런 단점이 되기 때문에 트리 구조가 아닌 그런 이제 요런 그 자료 구조를 우리는 그래프라고 합니다. 서로 모든 노드들이 이렇게 얽히설키 연결된 이런 구조. 그래서 이건 네트워크 데이터, 네트워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컴퓨터들이 연결된. 그래서 현실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확장된 그런 모델,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이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관계 데이터 모델 가장 중요합니다. 관계 데이터 모델. 다른 모델과는 달리 통일적으로 단순한 데이터 구조, 릴레이션과 수학적인 이론을 기초한다. 이 릴레이션의 구조가 바로 여러분들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표, 우리나라 말로는 표.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까 그 오브젝트를 골라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라는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는 학생일 수 있어요. 예, 학생 가장 중요한 오브젝트죠. 근데 이런 오브젝트들은 애트리뷰트를 가져요. 자, 학생이라는 것은 당연히 학번이 있어야 되고요. 이름도 있고요. 연락처도 있고요. 학과도 있고 이런 것들을 애트리뷰트라고 합니다. 그 오브젝트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자, 그게 애트리뷰트고요. 자, 그 다음 도메인은 하나의 애트리뷰트가 취할 수 있는 값의 원작값. 매우 어렵게 써 있죠. 예를 들어서 학과라는 데이터베이스 그 하나의 요런 것을 속성, 예, 속성이라고 하는데 이 학교에는 이 학생이 다니는 이 학과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산과, 통계과, 그 다음에 전기과 이렇게 세 가지만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가정입니다. 그럼 여기 학과에라는 컬럼에는 누구가 들어갈 수 있냐면 전기, 통계, 전산, 전기, 통계 이렇게 세 개만 들어가는데 갑자기 여기 동문 이런 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는 도메인이 요만큼인데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도메인에 없는 값이 여기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도메인에 대한 개념이고요.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줄임말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관리 시스템.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고요. 파일 시스템에서 이야기되었던 데이터의 종속성 앞에서 말했습니다. 중복성 앞에서 말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DBMS가 나오기 이전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파일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처리했다고 그랬어요. 파일 시스템. 근데 파일 시스템의 단점이 뭐예요? 치명적인 단점. 데이터의 종속, 데이터의 중복 된단 말이에요. 문제점들 앞에서 이야기했었고요. 그래서 뭐가 등장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등장했다.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얘는 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여러분들 얘는 소프트웨어. 그 소프트웨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의 중재로서 모든 응용 프로그램들은 데이터베이스를 공용할 수 있게끔 관리해주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여기 써 있습니다.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현존하는 가장 많이 쓰이는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오라클, 그 다음에 MySQL, 최근에는 여러분들 뭐 몽고DB, 예, 마리아DB 이런 것들이 전부 뭐다? 예,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일단 등장 배경과 정의와 필수 기능, 장단점, 종류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DBMS 등장 배경, 자료의 중복, 자료 불일치가 일어나고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파일 시스템의 문제점 때문에 바로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이 등장했고 데이터베이스를 잘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DBMS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자료 처리를 쉽게 할 수 없었죠. 파일 처리 접근 방식에 있어서
예, 그래서 일단 이 두 번째 단점, 파일 시스템의 자료의 고립 문제, 자, 그 다음에 중복 문제, 불일치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파일 처리 시스템의 어떤 단점입니다. 이런 단점들 때문에 DBMS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DBMS define 볼까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뭐 해주고, 생성해주고, 데이터베이스를 매니지먼트,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DBMS라는 거죠. 기존 파일 시스템이 갖는 뭐 데이터의 종속성, 데이터의 중복성,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게 된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특징이요. 자료 되풀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무결성, 이거 integrity, 요거 무결성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지금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자료가 결점이 없다, 이렇게 외우시면 이해하시면 딱 좋습니다. 무결성.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무결성이 있어야지, 무결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자, 자료의 불일치, 자료의 무결성을 당연히 깨져, 불일치한다라는 것, 잘못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동시 접근 문제. 그래서 파일 처리 접근 방식에서는 당연히 자료의 값이 잘못될 수 있고요. 또 보안 문제. 파일 처리 접근 방식은 여기저기 파일이 흩어져 있으므로 자료 보안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데이터베이스는 이보다는 자료 보안이 훨씬 쉽게 유지가 될 수 있겠죠. 자, DBMS 필수 기능 외우셔야 됩니다. 정의, 조작, 제어. 여러분들 앞에서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정의, 제작, 조작, 제어는 데이터베이스 언어의 기능 중에 정의어, 조작어, 제어가 있었죠. 이게 그대로 DBMS의 필수 기능으로 들어오고요. 자, DBMS 장점 뭐죠? 중복, 불일치 감소돼요. 비용 감소돼요. 표준화 시행이 쉬워요. 보안 향상, 무결성이 향상 등등 있는데, 단점은요. 비싸요. 예. 그리고 직원들의 교육 비용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넘쳐나면 오히려 구입하지 않는 것도, 이거 오버헤드라 그러죠. 예, 오히려 좋을 수가 있겠고요. 자, DBMS 종류, 계층형, 네트워크형, 관계형, 객체지형, 이 관계형, 여기에 여러분들은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계층형은 트리 구조를 갖고 있고요. 예, 뭐 이런 단점들이 또 있고요. 네트워크형은 자, 아까 뭐라 그랬냐면 그래프 구조라 그래서 그래프. 예,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또 갖고 있고요. 자, 관계형 별표입니다. 자, EF 카드라는 분도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간단하고요. 원하는 것만 명시하고요. 자, MS SQL, Oracle, Sybase, DB2, Informix 뭐 이런 것들이 전부 현존하는 거의 대부분의 DBMS가 관계형입니다. 자, 객체지향형은 자, 객체지향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한 그런 DBMS가 되겠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필수 기능, 정의, 조작, 제어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장점이요. 중복 최소화, 공용, 일관성 유지, 무결성 유지, 예, 보안을 또 보장, 표준화, 예, 전체 데이터 요구 조정, 뭐 이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단점이요. 운영, 처리 복잡, 예, 뭐 이런 시스템의 취약성, 뭐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되겠고요. 자,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언어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정의, 조작, 제어 외우라고 말씀드렸고요. 데이터 삽입어는 없네요. 자, 문제 2번. 다음 DBMS의 장점이 아닌 것. 자, 중복 불일치가 증가되었나요? 예, 감소되었죠. 중복 불일치가. 예, 그래서 1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전부 DBMS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